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챗GPT에 있는 GPTs 챗봇 만드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챗봇을 만드냐 하면 엑셀 데이터, 여러 가지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GPTs 한물 같다고. 왜냐하면 요즘에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앱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챗봇을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는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데까지, 인사이트 도출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노코드나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우리가 GPTS를 했을 때랑 그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제가 여기에서 노코드 바이브 코딩이라 하는 말씀드리면, 저 같은 일반인들이 바이브 코딩이나 노코드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거로 이제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브 코딩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은 딱 일차원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나 뭔가를 여러 가지를 도출하게 되면 그거까진 잘 해줘요. 그런데 여러 단계에 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네. 진짜 장점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시뷰나 아니면 UI 결과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GPTS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GPT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단계에서 시켰던 거를 얘가 기억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파일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이 데이터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고서 개선안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키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번이 있죠. 정해진 답만 도출해 준다. 간단한 건 이렇게 해준다. 그런 반면에 GPTS는 이 정답이 없더라도 얘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일반인, 저같이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오팔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제가 오팔로도 해보고, 어, 안티 그래프티로 해보고 그다음에 코덱스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코덱스나 안티 그래프티에서는 여러 가지를 같이 같은 다른 서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MCP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좀 나오는데 근데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PTS,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GPT에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제미나이 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PTS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GPTS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가지 지금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답변만 넣는 게 아니라 그걸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에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코드 바이브 코딩은 진짜 단편적인 도구로 만든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GPTS는 생각하고 유추하는 그 분석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장표는 인포그래픽은요, 제미나이가 또 만들어줬습니다. 제미나이는 나노 바나나를 활용했습니다. GPT 1.5도 잘 그리는데요. 근데 한글이 많이 뭉개져가지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나노바나한테 시켰더니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참고로 나노 바나나가 그렸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노코드 바이브 코딩이 왜 잘 안 되는지를 아까 전에 말씀 이제 드렸듯이, 노코드 바이브 코딩은,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빨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하는 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요. 딱딱 하나씩 하나씩 끊겨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단순 로직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GPTS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한 거를 전 단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얘가 정의도 해주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를 통해서 3단계에서는 원인과 추론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중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나 심화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경영 기업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고 마지막에 개선한 보고서 작성까지.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PPT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PPT 만드는 거에는 좀 아직까지는 GPT에서 제약적인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보여만 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는 저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코드는 M 로직을 만들고 GPT에서는 컨설턴트적인 여기 사고적인 이어지는 사고적인 방식을 만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PTS가 데이터 분석에 좀 강한 이유는 얘가 우리가 요즘에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지만 지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오는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맥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GPTS는 원래 챗GPT가 기억력이 좋아요. 메모리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걸 통해서 그 맥락을 가지고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노코드를 했을 때보다는 더 좋은 답변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해석이 제가 여러 가지 노코드 앱으로 해봤더니 가끔 가다가 에러가 나오는 게 파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려면 첨부를 올렸는데 첨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번 가지고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지만 여러 차례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GPTS 같은 경우에는 정답 없는 질문, 이건 챗GPT가 마찬가지겠죠.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인터넷에 배운 걸 가지고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에는 보고서, PPT까지 만들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보고서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다는 게 많은 제약사항이 있더라고요. 비개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챗GPT는 GPTS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지금 제가 다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시트 4개 있는 걸 가지고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요거 매출 현황 차트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1월부터 4월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템별로 해가지고 부품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해가지고 1월달, 2월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매출 판매 보고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월말 보고서 많이 하실 때 그때 판매 현황이죠. 그러니까 월별 판매 현황 같은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어, 챗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로서는 좀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 숫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숫자에 약한데, 근데 이러한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AI한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 챗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봇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교육 현장에 가서 GPTs 만드는 거나 아니면 제미나이에 잼 만들려고 할 때,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하냐면, 그냥 프롬프트 창에다가 챗GPT에 있는 GPT에다가 질문하면 되는데 굳이 왜 GPT를 만들까요? 아니면 잼을 만들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갸우뚱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GPT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누적을 쌓야겠죠? 근데 GPT나 잼 같은 챗봇을 만들게 되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일일이 반복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챗봇이나 앱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귀찮은 거, 반복적인 것을 챗봇이나 아니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어, 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줄이기 위해서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라는 건 지금처럼 챗GPT 대화 창에서 프롬프트에다 매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이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노션이나 아니면 메모장 아니면 한글 파일에다가 다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걸 복붙하시는데 그 복붙 작업을 지금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챗봇을 만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데이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첨부 파일만요. 그래서 지금 챗봇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이거는 제가 특히 기업에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프로세스대로 말씀을 드려요. 앱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요. 자, 먼저 첨부 파일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탐색적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 그래프를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관 그래프를 도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지고 데이터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심화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번에 데이터 탐색적 분석과 심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과 어떻게 연관시키면 이게 오자 그러네요. 좋을지 그 인사이트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조치죠. 지금 데이터 숫자만 읽으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는 게 내가 숫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읽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해결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리터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사후 조치까지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줘 해가지고 그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 보고서 아니면 뭐 개선안 이런 거를 초안을 만들어 보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PPT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PPT 슬라이드 만드는 거 일단은 제가 GPT에서 챗 GPT한테 있는 GPT에다가 시킬 거예요. 하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재미나이 제가 여러 번 재미나에서 PPT 만드는 거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것보다가 지금 챗 GPT에서 만들어진 GPT에서 만들어진 슬라이드 보시면 되게 실망이 크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미나이 캔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테스트, 그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도 한번 원페이지 보고서 있는 거 가지고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한 장짜리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GPT에도 뭐가 들어간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먼저 지금 제가 떻게 할 거냐면 첨부를 주게 되면 제가 GPTS 프롬프트에다가 사용자가 첨부를 주면 첨부를 올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징과 변화 두 가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아닙니다. 여기 죄송해요. 자, 이걸 할 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아이디어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회사 보고서는 다 달라요. 그쵸? 우리 회사 보고서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은 임원진이나 경영진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제목을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배경, 필요성, 이게 들어가요. 우리 회사 보고서에는. 그리고 적용 방안, 기대 효과. 이거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눠서 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추진 배경, 그다음 필요성, 그다음에 적용 방안, 기대 효과, 그다음 작성 조건. 근데 좀 얘네들이 보니까 토큰을 많이 소모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성 조건에는 그냥 공식적인 기획 보고서로 문어체로 해달라고 했고요. 가끔 가다가 보고서 작성해달라면 아직까지는 존댓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개조식으로 어, 뭐뭐다 이런 명사형으로 종결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획 보고서의 형식을 너가 유지해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GPTS 지침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러니까 GPT 지침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사용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엑셀 파일링 같은 거를 첨부 파일 넣으면 다음 프로세스 따라 일을 수행해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너는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답을 내지 말고 프로세스대로 순서대로 진행해줘.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그냥 단계별로 하게 되면 이전 단계를 얘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그 다음 단계에서 도출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가지각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앱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 맥락을 좀 너가 중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단계별 이전 단계도 너가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라.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아래 프로세스 순서대로 진행해. 그리고 제가 그 ED 데이터 탐색도 있는 탐색적 분석. 이게 데이터 탐색적 분석이라는 게 현재 있는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읽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관 그래프도 도출할 수 있는데 챗GPT가 그래프 도출 잘 해요. 하지만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럴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한글 폰트를 제가 첨부로 줄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 보일 수 있게 너가 한글도 보여줘. 그래프에 보여줘.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화. 세 번째 단계는 심화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 도출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 보고서, 개선안이죠. 개선안 이렇게 할게요. 개선안 보고서. 초안 생성, 그 다음에 슬라이드 20장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추가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출에 관한 것도 좀 제가 형식을 지정을 했어요. 그냥 아이디어 그냥 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냐면 주요 특징, 내가 준 구조에서 내가 준 데이터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 매출 구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여기다 데이터 사업 구조를 할게요. 데이터 구조에서 어, 주요 특징과 변화를 두 가지 해줘. 예를 들어서 장비에서 나오는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각 특징별 변화에 따라서 경영진 관점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거를 너가 쟁점이나 질문을 제시해주고, 왜냐하면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한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 개선 아이디어 세 가지 제안해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명, 그다음에 제안 배경, 주요 내용, 예상 문제점. 그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관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 제목은 임원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배경, 필요성, 적용 방안, 기대 효과, 작성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조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슬라이드에 관한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관한 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너가 PPT 디자이너 관점에서 PPT 슬라이드 입장을 만들어 주는데 스타일 가이드, 디자인 스타일은 이거야. 전체 톤은 대기업이나 컨설팅 보고서에서 하는 것, 신뢰감 있는 걸로 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 이걸 제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PwC 있는 그 보고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원칙은 한 슬라이드 한 메시지 하고 문장은 짧고 키워드 중심, 그다음에 슬라이드당 핵심 문장 3줄, 키워드 5개, 텍스트 30%, 이미지 그래프 70%.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PwC에 있는 PPT를 넣고 이거 내가 PPT 슬라이드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GPTS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S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챗 GPT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료 사용자는 안 돼요. 무료 사용자는 안 되시고요. 무료 사용자면 남이 만들어 놓은 앱을 사용만 할 수가 있고요. 유료 사용자만 내가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보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팀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처음 보는 이제 UI 이제 화면인데요. 얘가 제가 매번 교육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는 챗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여기에 첨부로 플러스 있는다는 거는 얘네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오픈 AI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게 제공을 함으로써 나중에 보안 이슈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오픈 AI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첨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고 어디다 파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여기다 플러스다 내 사진 올려놓으면 오픈아이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가 이거를 다른 데다가 어디에다가 올려놓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답변이 도출되었는지 그걸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여기에 넣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파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적인 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는 보안 이슈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왼쪽 사이드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데이터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모두를 위한 모델 계산을 꺼지도록 비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이거는 제가 계정이 팀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가 학습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성희 강림의 워크스페이스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팀 계정으로 가져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비즈니스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얘네가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막아놓고 얘네들이 오픈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그러니까 팀 계정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그러니까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제가 첫 번째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어, 모델, 모델을 학습하지 않는다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시 채팅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학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비즈니스 계정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팀 계정 아닌 경우에 뭐라고 나냐면 모델 사용에 학습용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챗 GPT를 유료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랬더니요. 요게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많이들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임시 채팅으로 대화하면 되니까 임시 채팅하게 되면 학습도 안 하고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지를 내셔가지고 챗GPT 많이 사용하시라고 공지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GPT에서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채팅 하나 열게요. 자, 이제 GPT를 만드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 왼쪽 사이드에 보시게 되면 GPT라고 되어 있잖아요. GPT 탐색이 있어요. 자, 이제 얘가 이제 활성화되죠.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사용자들은 만들기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만들기가 비활성화 될 거고요. 그 대신 남이 만들어 놓은 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나만의 챗봇 만드는 거는 제가 남이 쓴 챗봇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나만의 내가 반복적인 것을 챗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PTS 유로 사용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GPTS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유로 결론은 뭐냐면
GPTs 만드는 거는 유료 사용자만 가능하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GPT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만들기에서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리 어, 지침에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침에 내가 아까 전에 준비한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다 넣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GPT 이름은 어, 데이터 분석, 엑셀 예를 들어서 기업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할게요. 기업 데이터 분석. 오늘 날짜를 쓸게요. 하도 제가 많이 만들어서 25년 12월 3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침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 합치면 돼요. 저는 미리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 스타트에는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왼쪽 사이드는 내가 만드는 거고, 지금 이거는 오른쪽 사이드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업 데이터 분석, 제목 이렇게 써 있고, 데이터 분석과 오자가 나 있네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이렇게 좋아요. 데이터 분석 및. 자, 그리고 대화 스타트에는 어떻게 시작할 건가? 그냥 없어도 되는데, 어, 나만 사용하면 내가 아는데 처음 답은 여러분들이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신다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작하세요. 시작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첨부 파일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식에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한글이 깨져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글 폰트가 어딨냐면 바탕화면에 올려놔서 여기 나눔 고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눔 이렇게 무난하게. 자, 권장 모델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5.2 띵킹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띵킹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 이거 다 데이터, 웹 검색 캔버스도 할 거고요.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할 거고, 데이터 분석도 할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코드 인터프리트를 해야지만 나중에 PPT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플러스는 예전에는 이미지 달리가 그림도 그려줬는데 사진을 업로드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지 제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까요?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없네요.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조커를 토대로 어울리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나노바나나나 챗GPT, GPT 1점을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쵸? 여기 작업은 액션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로 연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피어나 아니면 뭐 업무 자동화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은 여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첨부 팔게 됐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대한 사람,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있는 사람, 여기에서 제가 초대한 사람만 하게 되면 제가 이 링크를 드리면 다 되는데 저는 제가 초대한 사람만 할 거고요. 그 다음 GPT 스토어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아날리티스 업데이트
채팅 가능. 여기에서 채팅만 가는 거죠. 내용 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트도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죠. GPT에 있는 걸 가지고. 네, GPT 보기 다 됐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느려요. 왜냐하면 여기 5점이 띵킹 해가지고 생각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모드로 하기 때문에 얘네가 진짜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씩 끝까지 해볼게요. PPT 만든 것까지. 자, 먼저 첨부 파일을 올려주세요.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첨부 파일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올려드린 게 아니라 보여드린 거. 요거 배출 현황 데이터 아이템별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할게요.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되죠. 취업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 되는 동안에요. 자, 어, 네, 좀 기다려 볼까요?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폰트도 있고 코드도 쓴대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리 제가 테스트한 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샘플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첨부 파일 올려가지고 했더니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첨부 파일 해석해가지고, 각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구분 배성기고,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아까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행위 포함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됐어요. 3월. 이렇게 나왔대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걸 한번 보게 되죠. 총계 582, 228. 뭐, 맞겠죠? 여기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간단한 인사이트는 총 매출 흐름은 1월 달에는 5억 8천에서 6억 4천, 그 다음 7억,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매출 비중은 게이밍에 많고요. 항공용, 항공용 모바일 뭐 디바이스 좀 작다는 거죠. 성장 가속 요인은 게이밍이 있었고, 이게 더 많이 팔렸나 봐요. 그리고 누락,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20%가 줄어들었대요. 그쵸? 감소가 됐대요. 수요도나 프로모션 종료, 뭐 특정 채널 이슈라기보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로 얘가 진행하겠으면 있어요. 다음 그래프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가잖아요. 지금 제가 5개 단계가 6개 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얘가 그려줘요. 한글 폰트를 줬기 때문에 EDA 데이터 분석, EDA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현황에 있는 걸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혁신 결과로 해서 1월 달에는 그 매출액은 이렇게 됐고요. 4월 달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을 이렇게 해줬고 3월 달에서 4월 달 감소 원인이 감소가 됐는데 20% 있는 그대로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중도, 매출 슬림이 여기 더 쏠렸다고 하네요. 소수에 대한 재고, 가격, 프로모션 변화가 월 매출로 크게 흔드는 구조인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턴상 ED에 발견된 반복 대칭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번들과 이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게이밍 SKU와 특정 온라인 합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현황에 있는 걸 가지고만 얘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관된 그래프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라인, 스택형 히트맵,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4월 동변 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쵸? 그래서 보여준 게 이 데이터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켜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데이터 인사이트 비슷하겠죠? 5줄.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1단계 나왔어요. 1단계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단계 맞췄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 하면 돼요. 다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잘 생각한대요. 자, 자,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이랑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으로 얘네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자, 좀 여기 이어서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ED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여준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스택형, 이거는 추이를 해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건 히트맵, 여기 나왔고요. 항공용 번들의 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했을 때 네, 온라인 전용 노이즈 캔슬링이 많고, 그 다음에 게이밍이 많다고 이렇게 얘가 말을 해주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분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이라는 거 뭐냐면 심화 분석, 심층. 우리가 가끔가다 요즘에 심층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심화 분석이라는 거 뭐냐면 앞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현상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현상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 영향도나 이런 것까지 내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가 뭐를 했냐면 4월 매출 급락이 실제 하락보다 일과의 스케일링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높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추정치, 특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4월을 주요 수요 급락으로 단정하기 전에 데이터 생성, 정산, 로직 환ning 선의 과제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말을 했을 때는 얘네가 카테고리 중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일 상품을 채널 패키지로 명칭만 달리 기록했거나 아니면 어, 매출을 복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얘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하락의 이유는 소수 SKU에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그래프를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래프 여기는 조금 이상하죠. 여기는 숫자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숫자가 옮겨져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네 번째는 우리 기업과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을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봤고요. 인사이트는 어떻게 도출하냐면 다음을 해가지고 어,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4월에는 매출이 감소가 됐잖아요. 실적 이슈가 아니라 정산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 보고하기 전에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 카테고리 구조가 성과 분석이 아니라 집계 편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적인 걸 한번 점검해봐라. 이거를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데이터, 상품 채널에 대한 관리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소수 그 품목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리스크도 좀 대비해라 이거겠죠. 그래서 경영진에게 주는 한 문장을 뭐냐면, 4월 실적 하락은 시장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 패턴상 먼저 해결해야 할 거는 정산 집계. 데이터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라. 그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도출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 도출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제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는 주요 특징 변화,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진 관점에서 추가 검토하고 돼 있는 쟁점 질문. 자,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가 20%가 감소가 됐다면, 진짜 위에서 하시는 말씀, 이거 데이터 맞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진짜 데이터가 잘못 안 됐다면 진짜 매출 감소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과 관리에 대한 거, 그쵸? 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디어, 채널 등고 중복,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진짜 매출 감소가 되었을 때는 핵심 아이템에다가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 도입하자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보고서를. 일단 얘가 추진 배경 제가 준 대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예 초안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제대로 된 보고서 나올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번 해봤습니다. 자, 정량적, 정성적인 것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 PPT 20장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걸 다음 해봤더니 얘가 원래 PPT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어저께 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반영한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반영한 거에는, 지금 PPT가 제가 요걸 반영했지만, 제가 그냥 했을 때는 PPT 20장까지 했을 때는 PPT가 진짜 텍스트로만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건가? 이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는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예전에. 이거는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거요. 요거일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들어준 거고. 네, 이것도 좀 잘 나왔어요. 이것도 좀 괜찮게 나온 거고요. 그래도 이거는 좀 깔끔하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어, 뭐라 그럴까. 그냥 하얀 장표에 텍스트만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다가 이거는 검은색에 그래도 색상 하나도 얹었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라고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GPT에서 PPT는 잘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반환을 하는 걸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만든 게 요거예요. 처음 나중에. 이게요. 그랬더니 이거는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PPT가 이제 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텍스트는 편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 같은 거가 내가 여기서 줄여지네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줄여지니까 여기 있는 거는 글씨를 내가 줄 수가 없죠. 그쵸?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줄이고 하는 거가 좀 되긴 하지만 좀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글씨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글씨가 뭐 줄어들거나 여기 글씨가 뭐 좀 이상한 일관성 있게 통일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챗GPT에서 PPT 받았을 때 이게 제일 깔끔했었습니다. 좀 나노 바나나, 그러니까 제미나이에서 해준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PT 스타일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PwC에 있는 보고서를 하나 첨부를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프롬프트 만들어 주랬더니 그걸 해가지고 했던 이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2단계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가지고 연관 그래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분석을 하자고 하니까 다음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볼게요. 자,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니까요. 자,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온 어,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좀 제가 초안이어가지고 초안이어가지고 내용이 좀 부실한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나노 바나나 아니라 제미나에서 PPT 만드는 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 내용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됐고, 네,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자, 제미나에 들어가셔서 자, 근데 제미나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네는 지금 여기서 제미나이 사용해 보겠는데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챗GPT에서는 설정에 들어가서 학습을 못하도록 하지만 얘네는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첨부를 넣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보안 이슈가 있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보안 이슈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챗GPT에서 보안 설정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는 당연히 넣지 마셔야 돼요. 근데 재미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재미나에서도 내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어떨 때는 여기 하단에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정보 방침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얘네가 데이터를 이제 검토를 해요. 데이터를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다가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싫어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화 기록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대화하신 내용을 다 이게 사라져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추천 안 드리고요. 여기에 임시 채팅을 똑같이 챗GPT에서 임시 채팅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GPTS를 잼을 만들게 되면 또 그거는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잼 만들 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 PPT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캔버스를 눌러주시고요. 사고 모드든 빠른 모드도 괜찮고, 사고 모드도 괜찮고, 프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고 모드를 하는 게 퀄리티가 더 좋아요. PPT는 다 상관없어요. 빠른 모드도 괜찮고, 프로도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고 모드를 하게 되면 좀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해서 PPT 슬라이드 20장 만들어줘. 해가지고 다음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챗GPT에서 요 내용 복사하셨잖아요. 요 내용 복사한 걸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Shift하고 Alt, Enter 하신 다음에 넣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건 지워야겠죠. 원하면 이건 얘가 나한테 판 거니까요. 자, 그리고 쓸데없는 거 지우셔야죠. 자, 요것도 해야겠죠. 보스 데모.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둘게요. 자,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가서요. 자, 이제 심화 분석이 됐습니다. 자, 심화 분석이 그래프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쵸? 자, 데이터 분석, 그쵸?
세그먼트, 요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매출 생성에 대한 요 내용이 더 좋지. 아까 전에 데이터 구조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경영진에게 보고를 했다가 큰일 나겠죠? 자, 다음은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인사이트 노출, 그쵸? KPI 테이체, 그쵸? 생산 지수 해가지고. 자, 여기 슬라이드 만들어지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채널별. 네, 잘 만들어지죠? 네, 리스크 관리. 네, 이 내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제품 재개 효과. 그다음 원하면, 뭐죠? 그다음 인사이트 노출. 그다음에 그 다음. 원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다음. 아이디어 도출할 거고요.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이제 연계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팀키여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느린 겁니다. 그쵸? 데이터 1월, 2월 1.1배, 0.8배, 그쵸? 20%가 줄어들었으니까 큰일 난 거죠. 경영진에서 검토할 거는 4월 달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성장 10%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쵸? 요거에 대한 거 확정인가?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특정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요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디어명에 대한 베이스업. 그쵸? 아이디어명, 베이스업 다운 해가지고 시나리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사이드 트리거 조기 경보. 그쵸? 왜냐면 20%가 단다는 거는 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거 제도화. 2월 달에 3월 달에, 그 다음에 성장률, 특징. 변화, 대응 아이디어로는 채널별로 가격화, 이것도 괜찮네요. 그쵸? 번들 리테일. 자, 다음 할게요. 근데 다음 하는데 이걸 토대로 5번 토대로 아이디어 기반을 했는데요.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BI, 그죠? 요거. 자, 다음. 그런데 다음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고, Shift하고 Enter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제가 준 거 가지고 다른 거가 아니라 얘가 아이디어 준 것 중에서 제가 딱 하나만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겁니다. 자, 추진 배경 필요성. 자, 적용 나왔죠? 매출 구조에 대한 채널별 이거 제가 이렇게 리디자인 동안 매출 마진 그쵸? 제가 요거 했던 게 그리고 특징 그다음에 지문 네, 비율, 지금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적용 방안,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정량적, 정성적인 것도 제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적용 방안은 나왔죠? 개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부록으로는, 부록은 제가 안 줄 건데요. 부록이 아니라 첨부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와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본.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어, 도식화, 다음이 아니라 초안으로 PPT 만드는 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다음 PPT 한번 할게요. 안 나왔습니다. 얘가 만들기가 어렵나요? 제가 프롬프트에 다시 한번 볼게요. PPT 들어가고 싶는데 자, 네, PPT에 대한 것도 있는데 7단계 이렇게 넣었는데 얘가 안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지금 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보고서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복사를 하면 돼요. 만약에 안 됐으면요. 자, 일단은 얘가 PPT를 만들려고 준비는 해요. 그럴 동안에 우리가 지금 재미나이가 기다리는 동안에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쵸? 슬라이드를 생성을 했는데, 보고서 때 이게 PWC인가요? 자, 슬라이드 내보내기 일단 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네, 현황 데이터 깔끔하게 나왔죠. 1, 2, 3, 4 데이터. 그쵸? 모바일 펀드. 네. 이 그림도 나오고, 신뢰 이슈 진단. 20% 그쵸?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급감에 대한 요것도 얘가 이걸 해줬네요. 그쵸? 마스팅. 그리고 전략적. 그 다음에, 네,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기 볼게요. 이미지, 여기 슬라이드를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열게 하게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글 슬라이드에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건데요. 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소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거를 스톡 이미지나 이런 걸 어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재미나이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왔고요. 지금 무료 사용자들은 일부의 경우는 여기 재미나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하신다면 여기서도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게 게이밍인가요? 자, 이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할게요. 게이밍, 게이밍 제품을 3D로 렌더링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나이가 이걸 그림을 그려줘. 보통 여러분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없으면 여러분 여기 재미나이 들어가셔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GPT 1.5를 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그냥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괜찮죠? 이거 마우스도 괜찮고 이런 거 여기다가 삽입 딱 해가지고 삽입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쵸? 이미지 수정. 여기서 이미지 수정도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그림의 나노 바나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여기서 스톡을 찾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미지 생성 도우미 해가지고, 16대 9의 비율로, 전문 사진가가 촬영한 것처럼 드론 뷰로, 한번 해볼게요. 드론 뷰로 3D 렌더링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재미나이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파일럿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파일럿도 요즘에 근데 코파일럿 같은 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나이 무료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PT는 좀 잘 만들어두니까 16대 9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렇게. 자,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잘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의 장점은 그 재미나이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창을 옮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PPT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재미나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PT를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PPT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못 만들었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얘네가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요. 자, 코드를 쓴대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인포그래픽 하나를 가지고 또 만들어 달라고 해보죠. 자,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재미나이 들어가셔서요. 새 창 하나 열게요. 자, 인포그래픽을 할 땐 여러분들이 네, 사고 모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9대 16 포스터의 비율로 9대 16의 비율로 인포그래픽 하고 다음하고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가 만들어준 거 있었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이 내용이에요. 지금 PPT 거의 다 만들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복사를 했어요. 이 복사 다시 한번 할게요. 복사해가지고 네, 됐죠? 그러면 쓸데없는 건 지워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저한테 말하는 게 예, 실행 요구 있잖아요. 원하면 요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작성한 거 필요 없고 위에 있는 거 제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 만들기. 여기서 하셔도 되고 도구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생성하기. 자, 저는 9대 16의 비율을 해달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어떤 스타일 주지 않고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PWC 인포그래픽 스타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고요. 자, 만드는 동안 우리 챗GPT가 아직도 못했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노드를 실행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얘가 한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좀 그림 그린 것도 좀 챗GPT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GPT에서. 자, 재미나이는 여러분들 제가 창을 왔다 갔다 하냐고 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자, 그림 잘 그려졌죠? 보실게요. 네, 잘 나오죠? 네. 채널별 여기서 진짜 보고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저기 좀 잡을게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보고서 제목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시키면 돼요. 근데 추진 배경.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록을 그냥 첨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록 지우고, 네,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맨 위에, 맨 위 상단, 보고서 제목, 제목. 그리고 맨 아래, 부록, 지워.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말은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글이 많이 깨지진 않았어요. 어떤 거 뭉개지는 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얘네들도 한글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뭉개진 거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챗GPT 아직 만들어졌어요. 이제 챗GPT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네요. 어, 아직 안 됐고요. 한번 제가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잘 나왔죠. 그쵸? 자, 제가 볼게요. 다운로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쵸? 채널별.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저 의외로 챗GPT가 5.2가 되더니 이거 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아쉬운데, 이거는 지금 내가 고칠 수가 없게 만들어. 얘네들, 이미지를 이렇게 놨네요? 편집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놨네요. 파이썬을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잠깐만, 제가 다시 나가볼게요. 이게 웹사이트에서 그런 거고. 자,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다운로드한 걸 가지고 올게요. 네, 이게 아까 그거였고, 그, 이거는, 네, 편집 사용하고, 네. 괜찮은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챗GPT에서 PPT 만들어준 거가. 왜냐하면 지금, 네, 괜찮은데요? 여기 나중에, 이것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거나 작게 하시거나 되고, 일단 편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노, 제미나이에서는, 그쵸. 제미나이에서도 편집은 가능하죠. 그쵸? 근데 노트북 LM이 PDF가 안 돼서 그렇고, 괜찮습니다. 잘 만들어지네요. 네.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올리면 되고, 글씨나 나중에 이런 거는 바꾸면 되고. 그쵸? 글씨 폰트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나눔 스퀘어로 제가 줬기 때문에 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후편집은 하셔야 되죠. 그쵸? 이런 거는 없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금 나눔 바꾸겠다. 글꼴 바꾸기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현대 하모니코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자, 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데.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글꼴 바꾸기.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대 하모니. 볼게요. 바꾸기. 그럼 여기 아리알 글꼴은 다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닫기.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는 고딕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켜보시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한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챗GPT에서 PPT 만들어지는 거. 근데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타일만 지정을 해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저장 안 한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제미나이에서 얘가 고쳐준 거 인포그래픽 네, 네, 고쳐줬습니다. 그쵸? 근데 확실히 제목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 얘가 뭐를 알기를 못 알아듣냐면 보고서 제목하게 되면 요것만 하면 되는데 제가 가로를 해가지고 보고서 제목에 있던 이 내용까지 다 지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챗GPT도 PPT를 잘 만들어 주지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미나이가 PPT는 좀 시각화는 좀 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인포그래픽과 PPT는 재미나이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GPTS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그냥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를 하시게 되면 얘네가 로직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GPTS는
이전에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PPT 보고서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단계별로 기억해가지고 도출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노코드로 이렇게 앱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오류도 많이 나오지만요. 만들어주긴 하지만 딱딱 끊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앱 만드는 거, 그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에서 만드는 걸 많이 추천드리지만 복잡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그냥 저 같은 비개발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냥 하나씩 하나씩 요런 과제가 있는 경우 하나의 과자에 하나의 앱을 만드시는 게 좋고, 오팔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오팔도 끊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챗 GPT에 있는 GPTS, 유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GPTS 앱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S 많이들 사용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네가 챗GPT에 있는 장점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장점을 모아가지고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반복적인 프롬프트를 그냥 여러분 귀찮으시잖아요. 복부터 하시는 거. 그래서 GPTS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유료 사용자만 하면 되는데, 무료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재미나이 잼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잼은 무료 사용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무료 사용자도 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요. 근데 좀 몇 가지 차이점이 있고 챗 GPT, GPT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다음번에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